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서울외생법원 간담회에서 박세윤 파산 관제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주제가 뭐냐면 집주인이 파산을 했을 때요. 네. 그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있잖아요. 네네, 임차인이요. 그렇죠.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어떤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요즘에 사실 그 깡통 전세 문제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. 아, 정말 심각하죠. 네, 그래서 당신에게도 이게 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특히 이게 집주인이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파산 절차 안에서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, 또 파산 관제인은 그 집주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,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면책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, 빚 탕감해 주는 거요? 네, 그게 임차인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서요? 그거부터 좀 들어볼까요? 네, 있습니다. 그 어떤 채무자가 있었는데 월세를 아주 최소한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수한 거예요. 아, 갭 투자 같은 건가요?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게 임대를 하다가 결국 파산을 한 거죠.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이제 그 오피스텔들을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요. 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 시세가 임차인 보증금보다 낮거나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. 아, 깡통 오피스텔이네요, 그럼. 그렇죠. 그러니까 팔아도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다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. 결국에는 이제 형식적 경매라는 걸 통해서 매각이 되긴 했는데 그 해당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았어요. 한 1억 원 정도? 그 정도만 건진 거죠. 와, 대항력이 있어도 시세 자체가 낮으면 다 못 받을 수도 있군요. 정말 심각하네요. 그럼 그 파산관제인은 이런 부동산,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환가한다고 하죠. 네, 환가. 보통 어떤 방법들이 쓰나요? 파산 관제인은 보통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임의 매각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매매를 시도하는 거죠. 근데 그냥 파는 거. 그렇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거나 하면 이게 사실상 어려워요. 잘 안 팔리죠. 그쵸. 누가 사겠어요. 네. 그럼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거나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형식적 경매를 고려합니다. 근데 실제로는 이 형식적 경매를 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형식적 경매요. 그건 일반 경매랑 좀 다른 건가요? 네, 좀 다릅니다.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잉여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던데요. 경매를 하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채권자를 위해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. 뭐 이런 원칙이요. 파산 절차에서도 이게 적용되나요? 아,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일반적인 강제 경매에서는 그 잉여주의 원칙이 되게 중요해요. 근데 파산 절차에서 하는 그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있잖아요. 네. 여기서는 그 원칙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보이더라도 일단 파산 재산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. 관련해서 대법원 결정도 있고요. 그렇군요. 파산 절차는 좀 특수하게 보는 거네요. 그럼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?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이 다 있다면요. 네, 가능합니다.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어요. 판결문 같은 걸 받았죠. 네네. 그럼 그걸 근거로 직접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는 파산 절차 안에서 그냥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나 대항력 있으니까 계속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. 계속 사는 것도 방법이군요. 네. 근데 다만 파산 절차가 딱 개시되면 이런 권리 행사에 좀 제약이 따를 수가 있어요. 파산 관제인이랑 협의를 해야 한다거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네요. 마지막으로 진짜 궁금한 게 이건데요. 네. 만약에 집주인, 그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다 거쳐서 빚을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. 네, 면책. 그런데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은 상태예요. 그럼 그 못 받은 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? 아, 아닙니다.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있잖아요. 네, 있죠. 이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, 그러니까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돼요. 아, 제외된다고요? 네.
제566조 제7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다른 빚은 다 탕감을 받더라도 임차인 보증금 돌려줄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. 와, 그럼 임차인은 계속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법적으로는 여전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. 판례도 그렇고요.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는 거랑 현실적으로 그 돈을 받아내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게 문제네요. 파산한 사람한테서 돈 받아내기가. 네, 특히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실제로 받아낼 수 있을지,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는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간단치가 않네요.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네,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해도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. 맞습니다. 파산 절차 안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매각하는지, 특히 그 형식적 경매라는 거의 특징, 그리고 면책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효력이 보증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결국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또 파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,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. 이 과정에서 파산 관제인이나 법원의 역할, 판단이 임차인 권리 실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네, 오늘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. 네. 것도 좋겠습니다.